이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된다니까. 요즘 환자들은 다 이래 이상하게 지들 권리만 주장하고 이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박정배 씨, 제가 누군지 아세요? 당신이 누군데요?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은지의 정체를 안 박정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11월의 어느 화요일, 지숙은 대학병원 입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70년을 살아오며 병원만큼 두려운 곳이 없었다. 특히 이런 큰 병원은 더욱 그랬다. 동네 의원과는 달리 모든 것이 복잡하고 냉정해 보였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옆에서 며느리 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지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는 듯한. 병원 로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안내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지만 글자는 작고 내용은 어려웠다. 지숙은 안내판 앞에서 몇 분간 서성였다. 접수는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1번 창구에서 초진 접수 받으시면 됩니다. 지나가던 안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지숙은 안도하며 한번 창구로 향했다. 하지만 창구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다. 모두들 서류를 들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숙만 손이 비어 있어 보였다. 어머니, 저기서 번호표 뽑으셔야 해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 주었다. 지숙은 당황하며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갔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버튼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몰랐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더욱 조급해졌다. 초진이시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숙은 황급히 빨간 버튼을 눌렀다. 번호표가 나왔지만 자신의 차례까지는 아직 20명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익숙해 보였다. 서류를 정리하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심지어 병원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65번 환자분. 드디어 지숙의 차례가 왔다. 접수 창구로 다가가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숙은 준비해 온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초진 문진표는 작성하셨나요?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숙은 문진표가 뭔지 몰랐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A사 용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문진표가 뭔가요? 이런 것도 모르세요? 저기 테이블에 가서 작성하고 오셔야죠.
직원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환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지숙을 쳐다보았다. 그 시선들이 마치 저 할머니는 왜 저런 것도 모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랐네요. 그때 은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직원을 바라보았다. 은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순간적으로 매우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지만 곧 다시 온화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는 지숙을 테이블로 안내하며 문진표 작성을 도왔다. 하지만 지숙은 며느리의 그 순간적인 표정 변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평소 온순하고 조용한 은지에게서 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문진표를 다 작성하고 다시 접수 창구로 갔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직원은 여전히 불친절했다.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비아냥대는 말투였다. 지숙은 고개만 끄덕이며 진료 접수를 마쳤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지숙을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지숙은 은지에게 물었다. 은지야, 나는 괜찮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어머님. 근데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빠서요. 은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숙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평소 은지는 화를 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아까 그 순간만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숙은 무심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은지의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이런 일을 자주 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 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의 모욕도 모욕이었지만 은지의 그 순간적인 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며느리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숙에게 아침을 차려주었다. 어머니, 다음 진료 때는 제가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은지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3일 후 지숙은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미리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다. 문진표도 집에서 미리 작성해 왔고 필요한 서류들도 따짐없이 챙겼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지는 이번에도 함께 나왔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지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혹시 지난번 그 직원이 또 있으면 괜찮다. 은지야, 이번에는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지숙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숙의 손을 꼭 잡았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지숙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지난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모욕적인 말투, 차가운 시선들, 수치스러웠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한 번 창구 앞에 서니 불행히도 지난번과 같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박정배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은 지숙을 보자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마치 또 왔네라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숙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박정배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것도 제대로 못 챙기셨네요. 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숙이 당황하며 물었다. 분명히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뭔가 빠뜨렸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진료비 수납 확인서가 없어요. 검사 결과 보려면 이게 있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지숙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지난번에는 그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해 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나 봐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박정배의 말투는 지난번보다 더욱 거만했다. 주변 환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숙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럼 지금 가서 받아올게요.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환자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지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며칠 전부터 걱정하며 준비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은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잠깐만요. 은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웠다. 박정배가 고개를 들어 은지를 쳐다보았다. 진료비 수납 확인서가 언제부터 검사 결과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되었나요? 뭐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에 받아가신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혹시 규정이 바뀌었다면 공지를 해주셨어야죠. 은지의 말에 박정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실제로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환자 정보 확인을 위해서. 원래 그런 거라면 명문화된 규정을 보여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지숙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인 은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할 줄 몰랐다. 아, 네, 잠깐만요. 박정배가 당황하며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결국 지숙의 검사 결과를 출력해 주었다. 실제로는 수납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정배의 표정은 더욱 불쾌해졌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난 것도 기분 나빴지만 한 젊은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노인분들은 이런 거 헷갈려 하시니까요. 마지막까지 비아냥대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지숙은 고개를 숙이며 범사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 순간 은지의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다. 은지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더욱 예리해졌다. 어머니, 가실까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박정배의 마지막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을 나오며 지숙은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환자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평범한 며느리의 분노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체계적이고 더 차가우며 더 위험해 보였다. 그날 밤 은지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지숙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모니터 화면에는 병원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다. 환자 권리, 병원 직원 윤리 규정, 심지어 관련 법규까지. 은지야, 안 자고 뭐하니? 아, 어머니 일 좀 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부탁이 들어와서. 하지만 지숙이 본 화면은 마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지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신한병원이요. 박정배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지가 누구에게 왜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지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의 은지와 전혀 달랐다. 더 단호하고 더 전문적이며 더 목적이 뚜렷해 보였다. 며칠 후 은지가 지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 병원 가는 날에 저 혼자 다녀올게요. 어차피 서류만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요. 혼자? 그럼 안 되지. 같이 가야지.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 집에 계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은지의 마지막 말은 평범한 며느리의 다짐이 아니었다. 마치 확신에 찬 경고처럼 들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숙의 다음 진료 예약일이 다가왔다.
은지는 약속대로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지숙은 불안했다. 며느리 혼자 보내기에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괜찮겠니? 혼자 가기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제가 혼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은지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전 은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다. 검은색 정장에 가죽 가방을 들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왠지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점심 전에는 돌아올 거예요. 은지가 나간 후 지숙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무슨 일을 벌일까 봐 걱정되었다. 지난번에 보여준 그 당당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한편 병원에 도착한 은지는 평소와 달랐다. 걸음걸이부터 달랐다. 더 당당하고 더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였다. 로비에서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은 마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번 창구에는 역시나 박정배가 앉아 있었다. 은지를 보자 그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지난번에 자신을 당황시켰던 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지숙 환자 보호자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박정배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역시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저번 그 할머니 보호자시군요. 오늘은 본인은 안 오셨네요. 어머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처방전 받아가면 되죠? 처방전은 환자 본인이 와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박정배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다. 보호자 위임장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거 맞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박정배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성을 골탕 먹이고 싶었다. 지난번에 자신을 당황시켰던 것에 대한 복수심이었다. 은지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완벽하게 작성된 위임장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위임장. 형식에도 맞게 작성되었고. 박정배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당황했다. 트집을 잡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도 박정배는 다른 핑계를 찾으려고 했지만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압박감이 있었다. 박정배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아, 아니요. 처방전 뽑아드릴게요. 결국 박정배는 처방전을 출력해 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중얼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규정은 규정인데. 그때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규정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병원 직원 윤리 규정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도 위반 사항인 걸로 아는데요. 박정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은지가 계속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검사 결과 확인할 때 수납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건 혹시 의도적으로 없는 규정을 만드신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건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거든요. 은지의 말에 박정배는 완전히 당황했다. 이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까지 꿰뚫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의도가 아니라면 다행이네요.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가 처방전을 받아들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였다. 참고로 환자 권리 침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아시죠?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서 24시간 접수받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은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박정배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접수 완료했습니다. 추가 모니터링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내용은 의미심장했다. 마치 무언가 계획적인 일의 일부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숙은 은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니?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없었어요, 어머니. 처방전도 잘 받아왔고요. 그 직원도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은지의 표정에는 뭔가 만족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그랬구나. 다행이다. 어머니,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은지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숙은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안도했다. 그날 밤 은지는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병원 내부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보고 있었다. 매우 상세한 자료들이었는데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다. 지숙이 화장실을 가려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은지는 재빠르게 화면을 바꿨다. 은지야, 뭘 보고 있니? 아, 그냥 인터넷 쇼핑이요. 하지만 지숙이 본 것은 쇼핑몰이 아니었다. 뭔가 훨씬 전문적이고 복잡한 자료들이었다. 은지가 왜 그런 자료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후 지숙은 우연히 은지의 서재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출입카드들이었다. 모두 은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소속이 제각각 달랐다. 지숙은 깜짝 놀라 서둘러 그 케이스를 원래 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다. 그날 저녁 지숙은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물어보았다. 은지야, 너 직장이 어디라고 했지? 공무원인 거는 알겠는데. 은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가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시청에서 민원 업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니? 그리고 가끔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요즘 업무가 좀 많아져서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은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지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왜 병원 내부 자료를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지숙은 은지가 출근한 후 몰래 서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검은 케이스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박정배 신한병원 접수가 근무 5년차 환자 민원 3건 누적. 메모에는 박정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조사한 것 같았다. 지숙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졌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날 밤 은지가 늦게 들어왔을 때 지숙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가방을 놓는 동작, 옷을 정리하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너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서. 좀 바쁘긴 한데 금방 마무리될 거예요. 은지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2주가 지난 후 지숙은 다시 한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번 은지가 혼자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지숙은 여전히 불안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으면 갈까요? 은지의 말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박정배라는 직원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했다. 출발하기 전 은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다. 서류를 여러 번 확인하고 가방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 잘하지 않던 녹음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모습을 지숙이 목격했다. 은지야, 그 어플은 왜 깔아? 아, 이거요? 요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기록해두려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까먹는 일이 종종 있어서. 하지만 지숙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은지는 로비를 한 바퀴 돌아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CCTV 위치, 직원들의 동선, 심지어 다른 환자들의 모습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은지야,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아, 그냥 사람이 많네요. 좀 복잡해 보여서요. 하지만 지숙이 보기에는 단순히 복잡함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1번 창구에 줄을 서면서 지숙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박정배가 오늘도 근무하고 있을까? 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할까? 손바닥에 땀이 났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을 때 불행히도 박정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숙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은지를 보자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 또 오셨네요. 첫 마디부터 비아냥대는 투였다. 지숙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추가 검사 예약하러 왔습니다. 지숙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박정배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한숨을 쉬었다. 검사 예약이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 오셨나요? 모든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고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다. 서류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검사는 사전 상담도 받아야 하고 동의서도 따로 작성해야 해요. 박정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사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그건 저기 2층 상담실에서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예약이 꽉 차서 오늘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예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한 2주 정도 후에나. 박정배는 점점 더 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런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숙과 은지를 귀찮게 만들고 싶은 듯 보였다. 잠깐만요. 은지가 조용히 말하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병원 안내 책자였다. 여기 안내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 검사는 당일 접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건 예전 자료예요.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언제 바뀐 규정인가요? 공식적인 공지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은지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 박정배는 답변하기 어려워졌다. 그런 건 저희 내부 규정이라서. 내부 규정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아니면 업무과장이나 병원장에게 가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박정배는 완전히 짜증이 났다. 지난번에도 이 여자 때문에 곤란했는데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환자분들은 저희가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변 환자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환자 권리잖아요. 환자 권리. A씨, 요즘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박정배가 중얼거리는 말을 은지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박정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냥 요즘 환자분들이 요즘 환자분들이 어떻다고요?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지숙은 긴장하며 지켜보았지만 은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때 박정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니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검사 받으려면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지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은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직원분의 업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거짓 정보로 안내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박정배는 완전히 폭발했다. 거짓 정보. 지금 저한테 한 소리예요. 여기 지금 박정배 씨 말고 누가 또 있나요? 은지의 침착한 반응에 박정배는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통제가 안 되고 있었다. 지숙은 이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은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의도한 것처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숙은 깨달았다. 은지가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박정배가 화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대체 무슨 목적으로? 박정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다른 접수 직원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대기 중인 환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저기요, 좀 조용히 할 수 없나요?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요. 옆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숙은 더욱 위축되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숙이 사과하려는 순간 은지가 손으로 지숙을 제지했다. 어머니,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정배는 이 상황이 더욱 기분 나빠졌다. 다른 환자들 앞에서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아니, 정말 답답하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래서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박정배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다. 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기도 잘 못 알아먹고 서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게 하고. 박정배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병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답답해. 어쨌든 오늘은 검사 예약 안 돼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박정배가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지숙은 눈물이 맺혔다. 또다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제대로 준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은지가 끈질기게 물었다. 박정배는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났다. 아이고, 정말 끈질기네요.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따지고 드세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요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희가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배의 말에 은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드디어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요즘 환자들은 다 이런다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직원들은 뭐 노예인 줄 알고. 또다시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 은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업무 아닌가요? 서비스.
여긴 병원이에요. 서비스업이 아니라고요. 박정배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주변 직원들도 완전히 이쪽에 주목하고 있었다. 병원도 서비스업 맞아요. 환자는 고객이고 직원은 서비스 제공자죠. 고객. A씨, 정말 요즘 사람들 인식이 진짜 병원 와서 고객 대접 받으려고 하고 박정배가 중얼거리는 욕설까지 녹음에 잡혔다. 은지는 속으로 만족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지숙은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박정배의 모욕적인 말투, 그리고 점점 커지는 소동.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은지야, 그만 가자. 다음에 다시 와서.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고 가야 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해결?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배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른 창구 직원들까지 이쪽을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안내를 해주시려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거짓 정보로는 안내가 될 수 없어요. 또 거짓 정보라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희가 뭐 환자 속이려고 여기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왜 매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는 수납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은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자 박정배는 더욱 당황했다. 자신의 이전 행동들이 모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규정이 바뀌나요? 그럼 그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지의 질문은 점점 더 논리적이고 날카로워졌다. 박정배는 답변할 수 없었다.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요. 왜 다음에 와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검사 예약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박정배는 완전히 막혔다. 실제로는 오늘 검사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정배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리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은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예심 만족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사 예약이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정배는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화를 내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아니, 뭘 그렇게 따져요? 그냥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정배는 나이 차별적인 발언을 여러 번 했고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지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은지가 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은지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차갑고 통제된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박정배는 드디어 이 상황이 끝나는 줄 알고 안도했다. 그러시죠.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은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다. 잠깐만요. 가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뭐요? 혹시 박정배 직원분 맞으시죠? 이름표에 그렇게 써 있는데. 네, 맞는데 왜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싶어서요. 박정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기록요?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게. 두고 보시죠. 은지의 말에 담긴 의미를 박정배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그럼 가시죠.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은지의 마지막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지숙을 부축하며 자리를 떠나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박정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밖으로 나오며 지숙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은지야, 미안하구나. 괜히 나 때문에.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저예요. 2단계 완료했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했고요. 네, 내일 실행하겠습니다. 지숙은 그 통화를 들으며 의문이 들었다. 2단계 증거 실행. 도대체 은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은지는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다. 지숙이 몰래 들여다보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심지어 주변 상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제목은 환자 인권 침해 신고서였다. 지숙은 깜짝 놀랐다. 은지가 정말로 신고를 할 생각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은지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다. 검은색 정장에 가죽 가방, 그리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같았다. 어디 가니?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은지가 나간 후 지숙은 불안했다. 어제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오전 10시 은지는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몰래 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번 창구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원무과장실로 향했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은지가
원무과장실 문을 노크했을 때 안에서는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 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김정훈 과장은 은지의 단정한 차림새를 보며 어떤 업무상 방문자라고 생각했다. 환자 민원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물론이죠. 앉으세요.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보세요. 은지는 차분하게 어제와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박정배의 불친절, 거짓 정보 제공, 나이, 차별적 발언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단순한 주의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과장님, 이게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자 김정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녹음 파일요? 네. 어제 상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김정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정배의 모욕적인 발언들, 거짓 정보 제공, 그리고 나이, 차별적 발언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들렸다. 파일이 끝나자 김정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인가요? 해당 직원을 즉시 다른 부서로 발령 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단순한 환자 보호자가 아닙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김정훈이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국가정보원 신분증이었다. 국정원이요? 네. 국가정보원 소속 김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김정훈은 완전히 당황했다. 단순한 환자 민원이 이런 상황으로 발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이 일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 병원의 대응에 달려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강력했다. 어떤 대응을 원하시는 건가요? 우선 해당 직원에 대한 즉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께 정식 사과. 이 정도면 개인적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훈은 재빨리 계산기를 돌렸다. 이 일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면 병원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불러서. 아니요. 지금은 제가 직접 갈 예정이니 과장님은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은지의 제안에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1번 창구로 향하는 길에 김정훈은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되는 건가요? 그건 오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은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김정훈에게는 충분한 경고였다. 1번 창구에 도착했을 때 박정배는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다. 은지를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박정배 직원. 김정훈이 부르자 박정배가 고개를 돌렸다. 과장이 직접 나타난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네, 과장님. 일로 와. 잠깐 얘기 좀 하지. 김정훈의 표정이 심각했다. 박정배는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어제 이 분과 있었던 일 기억하나? 김정훈이 은지를 가리키자 박정배는 더욱 당황했다. 어제요? 그냥 평범한 접수 업무였는데, 평범한 접수 업무였다고? 이번에는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가웠다.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박정배는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가 뭐냐고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정배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래서 안 돼요. 요즘 환자들은 다 이래요. 권리만 주장하고, 이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박정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건 이게 평범한 접수 업무였나요? 은지의 질문에 박정배는 답할 수 없었다. 주변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박정배 직원. 이게 우리 병원의 서비스 수준인가? 김정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과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 지금 당장 사과부터 해. 김정훈의 명령에 박정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지는 만족하지 않았다. 뭘 죄송하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사과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박정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주변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과장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환자분께 불친절하게 대했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정배의 사과가 끝나자 은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정배 씨,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은지가 국정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순간 박정배의 다리가 풀렸다.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국가정보원 소속 김은지입니다. 박정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국정원이라는 말에 주변 환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과장님? 은지가 김정훈을 쳐다보자 그가 서둘러 말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배 직원은 오늘부터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지가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은지는 자리를
떠났다. 뒤에 남은 박정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은지가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집에 갈게요. 응, 그래. 근데 무슨 일 있니?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숙은 은지의 목소리에서 만족스러운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1시간 후 은지가 집에 도착했다. 지숙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야, 무슨 일 있니? 괜찮은 거지? 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은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원무과장과의 면담, 녹음 파일 제공, 그리고 박정배의 사과까지. 정말 그 사람이 사과했다고? 네.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도 났어요. 지숙은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거만했던 박정배가 사과를 했다니. 근데 은지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 지숙의 말을 듣고 은지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어머니, 사실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숨기고 있던 게 은지가 가방에서 국정원 신분증을 꺼냈다. 지숙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니? 저는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이에요.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국정원. 정말, 네.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을 속인 거야? 지숙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속인 건 사실이지만 보안상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세요. 은지의 해명에 지숙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년 동안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평소에 시청에 다닌다고 한 건 위장 신분이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어떤 일?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지숙은 며느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평소 조용하고 온순해 보였던 은지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그럼 오늘 병원에서 한 일도 직권 남용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죠. 다만 신분을 밝혀서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은지의 설명에 지숙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랬구나. 지숙은 더 이상 직업에 관해서 묻지 않기로 했다. 은지야, 병원 일은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은지의 말에 지숙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5년 동안 속았지만 며느리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은지야, 앞으로도 이런 일 또 생기면 걱정 마세요. 이제 그 병원에서는 어머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은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지숙은 안도했다.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은지야, 나한테 신분을 밝혀도 괜찮은 거야? 가족한테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상부에 보고했거든요. 상부에 네.
개인적인 일이지만 신분을 사용했으니까 보고는 해야죠. 은지의 말에 지숙은 걱정이 되었다.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환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고요. 지숙은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단순히 자신을 보아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숙은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은지야, 국정원에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니?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위험한 일은 아니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현장보다는 분석 업무를 주로 해요. 은지의 대답에 지숙은 조금 안도했다. 그럼 왜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된 거야? 혹시 그것도 업무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개인적인 이유예요. 결혼해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은지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지숙은 감동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지숙은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은지 없이 혼자 갔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1번 창구에는 새로운 직원이 앉아 있었다. 박정배는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직원은 매우 친절했다.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였다. 지숙은 마음이 편해졌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왔어요.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확인 후 바로 출력해 드릴게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진행되었다. 지숙은 감격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정훈 과장이 지숙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김정훈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숙은 명함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지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은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이제 편하게 병원 다니실 수 있겠네요. 그러게. 고맙다, 은지야. 다 네 덕이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지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이제 더 이상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든든한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은지 역시 만족스러웠다. 비록 신분을 밝혀야 했지만 지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다른 환자들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야말로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였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정원 며느리라니. 여러분들의 며느리도 설마?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